시켜. 법대로 해. 와, 이 사건 변호사님, 우리나라 사건은 아니에요. 이제 태국 사건인데 급식 비리를 저질렀다고 해요. 태국에도 이런 게 있네요. 네, 그렇네요. 그래서 그 급식 비리를 저지른 원장한테 385년형이 처해져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땡땡땡만 먹였다 경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? 네네. 네. 그 태국 한 주에 유치원 원장이 아이들한테 무상급식 이제 자금을 횡령해서 애들한테는 정작 쌀국수랑 그 피시 소스 그것만 준 거예요. 그 아이고. 급식판 이거 사진을 보면 진짜 무슨 먹다 남은 찌꺼기 준 것처럼 그 하얀 국수 삶은 거에 그 소스만 이렇게 줬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이 원장 이름이 시티첸이래요. 시티첸이 77개의 부정부패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각 5년을 선고를 한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77건 해가지고 77 곱하기 5를 한 거죠. 된 거네요. 385년. 그 385년 선고했는데 이제 자백을 그래도 해가지고 형량은 최종 형량은 192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해요. 집행유예 없는 징역 192년형. 네네. 근데 이 태국 형법도 보면은 실제 형량은 50년을 초과는 할 수가 없대요. 이거는 한국이랑 똑같죠.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선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의 형을 다 그냥 가중으로 그냥 다 누적으로 곱하기를 해서 385년에서 이제 형을 감경해서 192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. 아, 그러면 이제 실제 사는 거는 뭐 50년 살겠네요? 그렇겠죠. 근데 이게 뭐 태국법이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복역은 이제 한 50년 정도, 이게 50년 초과는 할 수는 없으니까. 네네네. 물론 이 사건 지금 아마 태국 사회에서도 이렇게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던 사건일 것으로 보여요. 그랬는데 이제 법원이 이 지금 원장 시티첸이 얼마나 돈 많이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애들이 얼마 동안 이렇게 좋지 않은 열악한 어떤 이런 점심을 먹게 됐는지 이런 거는 이제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다고는 해요. 그리고 이게 저는 생각보다 물론 이게 선입견일 수 있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. 우리도 급식 비리에 뭐 이렇게 큰 중형을 받지 않잖아요. 근데 법원이 이 시티첸이라는 이 원장이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아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을 했대요.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도 선고하지 않고 적어도 이 사람은 최종 한 50년은 복역을 해야 되게 그렇게 중형을 내린 거죠. 그래서 좀 뭐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의외다. 와,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. 이 지금 원장 시티첸이라는 이 원장이 그럼 뭐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냐 했을 때 이제 지난 7월이었대요. 이 유치원이 급식이 너무 지금 부실하게 나온다.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 막 퍼지면서 그럼 저거 지금 분명히 뭔가 자금 받을 무상급식 그 지원 받는데 받을 텐데 지금 저 정도로 밥이 나오면 이건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다. 이렇게 하면서 비위가 했고 그래서 실제로 무상급식 그 자금 막 횡령을 하고 이런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된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지금 보면은 태국이 이제 바트 돈 금전 이제 그 단위가 바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1인당 21바트를 썼대요. 그러니까 돈으로 한 800원. 800원짜리 식사. 이 800원짜리 식사가 애들이 먹어갖고 영양분이 이게 충분하겠냐고요. 네,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근데 원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먹는 걸로 이래요? 이 800원도 다 안 써서 이 난리가 난 거겠죠. 거죠. 800원 잡혀있는 예산인데 이 800원도 다 안 쓰고 몇십 원치도 안 되는 급식을 제공을 해서 이제 이 난리가 났을 거고. 그러니까 무상급식으로 책정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800원인데 이거라도 다 썼으면 그래도 이 지경은 안 났다는 거 아니에요. 근데 그것도 다 안 쓰고 여기에서 그나마도 지금 이 돈을 꿀꺽 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이게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되게 사이다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동시에 아니 태국도 태국을 비하는 발언은 절대 아니지만 태국도 이렇게
이렇게 좀 화끈한 처벌을 하는데 한국은 너무 형량이 약한 거 아니냐, 맞아요. 좀 처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실제로 뭐 최근에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봐도 어떤 법원의 형량이라든지 형량과 그 국민의 법 감정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사건들이 많았잖아요. 안 맞는 게 많죠. 대충 생각해 보면은 제일 최근 걸로는 뭐 올 초에 항소심 판결이 났던 버닝썬 사건에서 그 아이돌 그룹 출신의 가수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를 받았어요. 제가 거의 한 기억하기로 9개 정도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도 1심에서 또 3년밖에 받지 않았지만 2심에서 반성했다는 이유로 깎였죠. 1년 6개월이 나왔죠.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? 조두순. 아마 이런 거 보면은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뭐 아동 성범죄 이런 거. 미국은 뭐 300년, 100년 이상이 그냥 나오는데 그 조두순 사건 뭐 재작년에 출소하긴 했지만 12년 복역하고 나왔죠. 예전에는 더 그랬잖아요. 예전에는 그 아동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야 이제 국민들이 막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막 이제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뭐 10년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뭐 아주 상습적으로 해도 10년 안 나는 경우 굉장히 많았죠. 12년도 좀 이례적으로 나온 거라고는 하나 이게 법 감정과 맞냐고요.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2019년경에 이제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이라고 그 미국에서 한국인이 아동 포르노 만들어서 뭐 유포하고 범죄 수익 챙기고 했던 거에서 이게 미국에서는 형량이 한 50년 정도 나오는 거래요. 그래가지고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는데 한국에서 거부했어요. 그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징역 1년 6개월 내린 사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왜 인도 청구?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야?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라는 이제 얘기를 조금 원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조금 해보자면 이런 얘기는 되게 재미가 없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이게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법 체계, 법 시스템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. 대륙법 체계가 있고 영미법 체계가 있죠. 근데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예요. 대륙법 체계 같은 경우는 성문화된 법이 기준이 돼요. 그러니까 딱 규정이 있는 거예요. 명시적으로 성문법주의인 거죠. 이렇게. 그러니까 판사의 재량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대륙법 체계에서는 이 형벌의 목적이 엄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교화의 목적이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판사의 재량을 많이 제한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최대한으로 복역시킬 수 있는 기간이 50년에 한해져요. 한정이 돼요. 근데 영미법 체계 같은 경우는 판례주의예요. 케이스주의죠. 그러니까 이 판사의 재량이 굉장히 넓어요. 맞죠. 거기다가 엄벌주의예요. 이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이런 목적보다는 이 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시켜서 안전성을 추구하는 안전함을 이제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판사 재량이 굉장히 높고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없어요. 그래서 몇백 년씩 막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맞아요. 그렇게 여러 가지 죄를 지었으면 그 법률형을 다 그냥 더하기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차이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이게 뭐 이유가 되냐? 그거는 아니죠.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스템 안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일관성 있는 판결 기준을 적용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 법원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판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법원이나 국가에 대해 느끼는 그런 불신이 훨씬 더 줄어들 텐데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형을 200년 300년 때리지 않아서 법원을 믿지 못하겠어가 아니라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얘는 이렇고 왜 근데 쟤는 저래? 이렇게 되니까 불신이 커지는 거잖아요. 어떤 일관성이 이제 뭐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.
그리고 또 보면은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실제로 높지 맞아요. 않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약에 잔혹하게 막 살해를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유기징역 몇십 년 받는 경우 있거든요. 뭐 20몇 년 막 네. 이렇게.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냐고요. 거기다가 이제 사실상 사형제도가 없어진 거나 다름없잖아요. 그래도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네. 이 반영을 안 할 수가 없고 물론 너무 이게 느리게 반영이 되고 있어서 답답한 부분은 많지만 네. 그래도 이런 꾸준히 목소리를 내므로써 좀 법원에도 이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이런 거에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내는 것도 네. 필요한 것 근데 같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목소리 이제 많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주시는데 저 또 이제 그 징역형 관련해 갖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외국은 그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가석방 없는 종신형. 네네. 안내 보내주잖아요. 오고 만약에 뭐 70년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70년 꼬박 살아야지 맞아요.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아까 그 급식비리 태국도 보면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92년이라고 한 거 보면 물론 조금 이건 용어나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거 안내 보내주고 꼬박 살아라라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있잖아요. 가석방도 있고 집행유예도 너무 많고요. 집행유예도 네.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몇십 년 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 뭐 대한민국 살인 사건 이렇게 하면은 몇십 년 나왔다 뭐 이렇게 해도 혹은 무기징역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거 저렇게 받으면 뭐해 그 뭐야 기준 가석방 기준 딱 그것만 채우면 분명히 사회로 또 겨나올 텐데 판결 저렇게 나오면 판결까지 쭉 살지도 않는데 그 판결도 지금 약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또 이제 빨리 빠져나오니까 그렇죠.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요거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뭐 법 체계를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. 네, 그건 아니지만 없지만 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이 좀 될 수 있는 게 양형 기준이에요. 그 그럴 수 있죠. 법원에서 네.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기준표, 그 예. 44가지 정도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. 네. 이런 행위를 하면은 조금 감경해 주는 요소, 이런 행위를 하면 더 가중되는 요소. 네. 이제 요런 게 있는데 그 우리 저번에 녹화했을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그 성범죄 관련해서 양형 기준을 좀 엄격하게 더 올렸다. 네네네. 그 양형 기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선고에 선고 좀 양이. 반영이 많이 되죠. 그렇죠. 네. 그 아주 그래도 그렇게 반영이 안 되냐? 그럼 또 그건 아니에요. 아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더디지만 사회 현상을 반영을 하고는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주치 감경. 예전에는 술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감경해 줬잖아요. 근데 요즘은 어디 그래요? 주폭 이렇게 해가지고 주치 상태에서 이제 그 과거에 좀 한 몇 년 전에 이제 좀 많이 그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술 먹어서 뭐 이렇게 했다 안 봐줘 오히려 더 세게 볼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입장으로 이제 네네. 바뀌어 가잖아요.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국민들의 이런 법감정을 조금 더 반영을 좀 해서 네. 네, 물론 막 법률이라는 게 딱 규정이고 우리 사회를 이제 지탱하는 큰 틀이지만 그래서 그걸 막 무슨 뭐 기조에 따라서 막 뜯어고치고 막 하고 이거는 이제 옳지 않죠. 근간이 좀 사회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더라도 이게 꾸준히 제기되는 모든 사람들의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을 조금은 이게 반영을 해야 국민들이 그거에 따라 또 순응하고 따르고 저도 변호사잖아요. 변호사기 때문에 형벌 무조건 막 엄격하게 해야 돼.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제가 그렇네요. 변호사 예. 입장에서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있죠.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럴 수 있겠네요. 예, 진짜.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온 범죄자라고 했을 때 동일한 가중사유, 감경사유를 들어서 일관성 있게 판단을 하긴 해야 된다. 그렇죠. 그것만 돼도 국민들이 느끼는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그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건 훨씬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.
그래서 이제 급식 비리에서 시작해갖고 이제 형량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조금 끝을 맺게 됐는데요. 네.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변호사님이랑 네. 해왔네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